저는 방학에 수학을 다 끝낸다 생각으로 한 문제집 4권 정도를 풀었네요. 그러고 나니까 그냥 문제만 봐도 풀이 가능이 다 떠오를 정도였습니다. 저는 마플 교과서랑 쌤 B를 추천합니다. 왜냐면 마플 교과서는 개념 설명이 잘 되어 있고 유형이 되게 다양해서 좋고요. 쌤 B는 학교 내신 시험에 나온 유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문제를 볼 때 풀이만 생각하지 말고 개념에 대해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답 노트를 하면서 자신이 틀렸던 문제를 복습하면서 이제는 안 틀려야겠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학은 일단은 스스로 확인하기, 스스로 마무리하기를 최소한 3번은 풀어보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풀어보시고, 그리고 좀 미안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쉬운 문제를 안 낼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그렇고 저번에도 그렇지만 3분의 1만 맞추면 4등급, 반을 맞추면 3등급, 3분의 2를 넘어가면 2등급,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전체 문제를 다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등급에 맞춰서 18문제 중에서 3분의 1이면 6문제를 맞추겠다. 그럼 6문제 중에 운으로 2문제도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럼 4문제만 맞추면 되는 거거든요. 반을 맞추겠다. 그럼 9문제를 맞추면 되는 건데 내가 실력으로 6문제, 7문제를 맞추고 나머지 2문제는 운으로 맞추면 되니까 너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착실하게 공부하시면 분명히 좋은 성적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모의고사 공부법은 방법이 없습니다. 모의고사 공부법은 최소한 저희가 수원, 수투, 미적분 혹은 수원, 수투, 확률과 통계 이렇게 3과목이 들어가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각 과목마다 문제지를 최소한 2번씩은 푸셔야 돼요. RPM, 센 유형, RPM, 센 유형, 아니면 나는 진짜 1등급, 2등급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친구들은 블랙라벨이라든지 심화서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 과목당 수원, 수투, 미적분 한 과목당 3권씩은 푸셔야 되고요. 여기서 푼다는 얘기는 그냥 풀고 매긴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풀고 매겨서 못 푼 문제를 오답노트까지 하는 거. 오답노트는 예쁘게 안 해도 됩니다. 네. 공립학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선행학습 하셔야 되고요. 네. 당연히 수학은 미리 선행을 안 하시면 안 되고 거기다가 여러분은 선택 과목을 지금 배우고 있기 때문에 선택 과목을 배우는 순간 그게 과학탐구 과목이 됐든 사회탐구 과목이 됐든 인원수가 대폭 줄게 돼요. 그래서 한 바퀴 이상 선행학습을 하지 않고 오신 친구들은 좋은 등급을 받기가 사실 어렵죠. 그래서 꼭 이번에 다음 학기에 잘 치고 싶은 과목에 대해서는 선행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수업 시간에 잘 들어보시면 선생님이 강조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쉬운 문제는 이렇게 나오겠구나, 중간 문제는 이렇게 나오겠구나 하는 그런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문제를 제껴놓더라도 쉬운 문제, 중간 문제만 잘 잡아가셔도 반은 맞추실 테니까 3등급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좀 눈치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저 선생님이 자꾸 저 얘기를 하네? 그럼 그거는 내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내겠다고 하는 부분이 어렵게 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 쉽게 나오거나 중간 정도의 난이도로 나오는 것을 꼭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시험 치실 때 절대로 순서대로 풀지 마시고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푸시는 게 훨씬 유리해요. 학생들에게 보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본인이 하시고 싶은 걸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가 안 생깁니다. 부모님의 눈치를 봐서 혹은 친구들이 봤을 때 부러워하는 거라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게 되면 결국엔 나중에는 본인이 후회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을 선택할 때도, 과를 선택할 때도, 그리고 직업을 선택할 때도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결국 인생은 여러분이 사는 거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이 수원보다 쉬워 보인다는 이유로 시험 공부를 늦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확률과 통계 또한 엄연한 수학 과목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수학원을 2시간 공부할 때 학류과 통계를 1시간 공부하는 방식으로 두 과목을 5주차로 나누어 같이 시작하였습니다. 학류과 통계 공부법을 시간으로 나누자면 공부 1주차에는 개념을 외운다기보다는 개념을 이해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2주차에는 기본 문제를 풀어보면서 자신이 이해한 개념을 복습하듯이 공부하였습니다. 3주차부터는 유형별로 문제를 풀어보고 자신만의 편한 풀이 과정을 찾아보았습니다. 4주차에는 1등급을 받기 위해 각 유형마다 심화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5주차에는 매일 1시간씩 시험을 치듯이 시간을 재며 문제를 풀어보아 공부를 하였습니다. 효과 좋았던 공부법은 주별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1주차에는 개념을 이해하듯이 기본 문제를 푸는 것이고 2주차에는 유형별로 문제를 풀면서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3주차는 많이 틀린 유형을 위주로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4주차에는 유형별로 심화 문제를 풀었습니다. 5주차에는 시간을 재서 매일 모의 시험을 쳐보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내신은 수업 내용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필기, 여기 필기해라, 이 내용에는 이런 예시를 드시고, 이 내용은 이런 장점이나 이런 단점에 이런 특징이 있다. 그런 말씀하시는 것들을 놓치지 않고 꼼꼼히 필기하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수업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업 안에는 선생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고 이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 구조가 도입, 전개, 결론이라고 있다면 이 도입, 전개, 결론이 반복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놓치지 않고 따라갔다면 수업이 끝나고 그 50분 동안 했던 내용이 자기 머릿속에 그림처럼 그려질 수 있도록 남아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그래서 내신 대비는 결론은 수업 때 했던 그러니까 그런 학습 내용을 준비를 하고 즉 필기 같은 거나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탄탄한 밑바탕을 기준으로 그 위에 그것들을 반복해나가면서 개념을 이해하고 이해했다면 이 끊임없는 자기 검증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수학이고요. 일단 수학을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킬러 문항, 예를 들어 20번, 21번, 29번, 30번 위주로 틀리는 그런 학생이라면 그런 과목이라면 그 킬러 문항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공부보다는 자기가 실수로 틀렸던 3점이나 이거 개념만 알고 있었으면은 풀 수 있었던 4점 그런 것들을 위주로 틀리지 않도록 3점이나 쉬운 4점을 틀리지 않도록 꽉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집이 있으면 단원별로 정리되어 있는 걸 하나 골라서 그런 것을 반복해 나가는 게 그런 예시가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밑에 5, 6등급 정도 되면은 개념이 부족하거나 개념을 알고 있어도 이 모의고사에 대한 감이 없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런 감을 잡아 나가려면 EBS 인강이라던가 사설 인강이라던가 주변의 도움을 얻어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름방학 때는 만약에 모의고사 등급을 유지하거나 상승 올리고 싶다면 제가 문학은 국어 쪽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옛날에 매산비, 그러니까 이제 매일매일 비문학 세 지문씩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집 혹은 메가스터디 등등 이런 문제집 하나 골라가지고 몇 페이지, 하루에 몇 페이지, 이틀에 걸쳐서 몇 페이지 이렇게 해 나가면서 감을 잡아왔었고요. 그리고 수능 특강은 아주 기본서기 때문에 수능 특강도 한번 돌려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혹시 기본 개념이 안 돼 있으면은 수학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거 내용 중에서도 이제 함수나 방정식 단원이 반드시 수2 내용 전에는 선행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것도 안 된다면 다항식이나 인수분해 단원의 복습을 통해서 식에 대한 연산 감각을 길러오는 것이 그것을 추천합니다. 꿀팁이라고 한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항상 중요한 게 자지 않고 그 시간 안에 최대한 활용해서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모든 문제를 자기의 힘으로 풀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나의 예시인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전까지는 모의고사 공부를 하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모의고사 시간에 안 자고 항상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봤었습니다.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항상 70점대 혹은 80점대까지 유지는 했었고, 이제 공부를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각 잡고 시작을 하니까 1등급으로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저의 습관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항상 그 시간에 집중하고자 하는 그 습관을 잡아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 수업 내용은 반드시 그 주안에는 복습을 해야 합니다. 각 잡고 복습을 한다기보다는 내가 이 수업 시간에는 이런 내용을 배웠었구나, 그리고 이것을 이제 구조화를 약간 해놓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복습을 어떻게 하냐.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수업 때 이제 다루었던 개념이나 그런 내용, 뭐 그런 흐름 같은 것을 훑고 이해가 우선 선행이 돼야 되고, 이해가 되었다면 그 뒤로 문제를 풀어서 내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점검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겠죠. 이때 이해가 되었다면은 응용 문제를 계속해서 풀면 되고요. 이해가 안 되었게 느껴진다면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문제집을 선택할 때 어느 것이 좋냐 하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결국 이제 개념이 이해가 되었냐 안 되었냐를 먼저 체크하시고, 내가 개념 이해 조금 느린 편이라면 개념 이해용 문제집을 사고, 그게 아니고 난 남들보다 개념이 좀 이해가 빠르다 하면은 이제 응용력을 기를 수 있는 문제집을 고르는 것을 추천합니다.